어디죠? 132요? 그리고 여러분, 토요일 날이요. 토요일 날, 원래 오전반 같은 경우는 낮에 하면 좋긴 좋은데, 야간반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기 민법 총칙 8년인데요. 채권법도 있는데, 채권법은요, 그냥 이런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채권법은 우리 뒤에, 채권이나 특별법은 우리 뒤에 보면 그 문제집 있죠. 이 문제집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여기다가 판례부만 해가지고 몇 개 추가하고 해가지고 해설을 다 나왔기 때문에요. 다 여기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시면 그냥 읽어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굳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빠가지고 강의를 못 들어도 뒤에 보면 이렇게 볼드 칠해가지고 다 해놨거든요. 고딕 칠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보는 데는 뭐 지장이 전혀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것은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이 대부분 우리 공유회사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지문이 약 한 거의 90%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출문제는 없는데 다른 국가고시 나왔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기출문제 지문 중에서 판례만 모아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마 기출문제를 봤던 분들은 뭐 그냥 혼자 봐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뭐 토요일 같은 날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와도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알겠죠? 뭐 문제는 한 70분 정도 되는데요. 문제 푸는 데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거예요. 4시간 걸리려나? 잘 모르겠네요. 시간은, 왜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지문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요. 죄송해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돼 있기 때문에 미리서 드리는 것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메모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암묵기억법이라고 하는 거다고. 암묵기억이요. 그 다음에 외형기억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이것은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학자들이 연구해서 해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왜 어떤 사람들은 기억을 오래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억을 못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나 봐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암묵기억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정리가 돼서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험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보면 말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미 어떤 체계가 잡혀 있는 거잖아요. 어떤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면 말을 참 잘하죠.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데 전공 분야 나오면 막 힘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암묵기억이죠. 암묵기억.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험하고는 크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시험하고 관계되는 게 이제 외형기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해놓은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암기하는 것 중에서 생각이다. 생각. 알겠죠?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문제를 중간생각듣기를 배웠다. 그럼 중간생각듣기를 배우고 나서 그냥 사람들은 공부를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열심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똑바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똑바로 해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럼 열심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책을 계속 보면은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뇌의 어떤 뇌 구조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그것을 뇌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뇌도 그것을 암기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머릿속에 담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보면 성적이 일단 50점 이하가 되면 이건 내가 뭐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공부에 대해서 열정이 되게 떨어지는데 만약에 한 60점, 70점 정도 된다. 그러면 어느 날 내가 공부를 보고 책을 봤더니 강의를 들었더니 뭘 하나 딱 책을 한번 보고 강의를 들었더니 이게 강의가 막 들어와.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뭐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 과목을 공부할 때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집중해서 이걸 다음에 강의 들을 때 어떻게 해서 강의 듣는다는 걸 계속 나도 의식적으로 이렇게 주입을 하면서 책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어때요? 그것이 훨씬 더 기억이 오래가고 빠르게 습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생각을 하라. 그래서 1초마다 생각을 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나서 바로 생각하고 보고 나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앙생각 등기를 공부한다 그러면 중앙생각 등기에 관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머릿속에 오래 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보통 책을 보고 만다는 거죠. 거기서 거기까지. 한 번 보고 말고 또 한 번 보고 말고 나는 3회독했는데 왜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3회독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나가는 차가 있는데 차가 보면 벤츠도 지나가고 뭐도 그냥 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무슨 차가 지나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앞에서 사고가 났어, 내 앞에서 벤츠하고 모닝이 사고가 났다 이 말이죠.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야, 벤츠하고 모닝이 박았는데 모닝 큰일 났어 이제 벤츠 박아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잘 잊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상황이 정확하게 이렇게 인지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차가 지난 것은 우리가 인지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이 책만 쭉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열심히 보는 사람은 지나가는 차를 보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차를 봐도 무슨 차가 지나가는지 모르듯이 아무리 책을 많이 봐도 열심히 봤는데 머릿속에 기억된 것은 없다는 게 바로 이제 외형 기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면 여러분 뭐 어느 날 공부를 했는데 전혀 문제가 안 풀리는데 문제가 풀린다.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들은 실력이 급상승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공부를 했더니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때 두 번, 세 번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하나를 보더라도 좀 더 똑바로지게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큰 변화가 없으면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공부하는 그 타성에 젖어가지고 책을 그냥 습관적으로 보는 거죠. 학원 나와가지고 있다가 집에 가면 편안하잖아요. 잠이나 더 잘 와. 왜? 학원 갔다 왔으니까요. 근데 학원을 안 가고 밖에 돌아다니면 불안해. 오늘 뭔가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 알겠죠? 불안만 하고 집에 가서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외형 기억들하고 다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할 때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9월달, 10월달 모의고사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보면 뭐 1차만 사면 2차만 사면 있을 건데요. 1차하거나 1차든 2차든 간에 관계없이 그날한 거 40문제가 보면 40문제가 몇 개냐? 지문이 500개예요. 200개. 200개인데 만약에 코멘트를 조금 해주면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하면은 한 100개 정도씩 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그러면 한 200에서 300개 정도 지문이 되는 거죠. 이 지문이라도 내가 암기하려고 노력을 하면 뇌는 거기에 따라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암기해야 되겠다고 자꾸 반응을 하면 뇌도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럼 뇌도 별로 심각하지 않으니까 전혀 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일어나면 무슨 말 했는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메모리를 해야 되겠다, 기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누가 지나가는지 시장에서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시장에서 보면 둘이 싸우는 여자들 있죠. 보면 여자 정말 무섭게 생겼네. 이게 딱 보면 그 여자는요 길거리에서 한 달 뒤에 봐도 저 여자 시장에서 싸웠던 여자인데 금방 기억이 나잖아요. 알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문제를 풀어보고 와가지고 문제를 풀고 와서 강의를 듣는 거다고. 우리가 이런 모의고사 같은 거 한번 보고 그러고 나서 해설 강의를 듣는 거다고 그냥 앉아서 강의를 듣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설 강의 모의고사를 풀고 했을 때는 이거 하나를 풀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집중을 하고 나름대로 선택을 하고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이런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다고.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먼지 툭 털고 와가지고 강의를 듣는 거하고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툭 털고 와서 강의 들으면 마치 지나가는 차를 보는 듯한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온다거나 그 다음에 모의고사 우리 40문제 풀고 나서 해설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학습 효과가 배가 있다는 건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뇌에서 왜 어떤 사람들은 잘 기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잘 기억을 못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렇게 다른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올 때는 항상 이방향 보고 오잖아요. 이방향만. 갈 때는 항상 밤에 이방향 보고 가잖아요. 그런데 갈 때 낮이 되면 상황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낮이 되면 밤에 빨간 것만 봤기 때문에 까만 것만 봤기 때문에 갑자기 아파트가 나오면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진짠데요? 그러니까 내비가 만약에 어쩔 때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불안해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없이 쳐다보다가 갈 때 보면 다른 상황이 확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이제 사실 운전할 때 보면 하얘지죠. 그러면 그냥 딱 봐가지고 어디 내비가 만약에 고장나서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안 가죠. 어차피 찾아가도 못하니까. 그래서 집에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했는데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뇌를 연구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40문제 이렇게 보면 좀 암기하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자꾸 암기하려고 노력하고 그 암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암기는 반복인데 반복이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 세 번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보면 아무리 앞에서 차가 있어 차가 지나가는 거 아무리 봐도 무슨 차가 지나는지 모르잖아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뭐 벤츠가 몇 대 오는 거 한번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그 하나하나가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왜? 그놈만 보기 위해서 눈 째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또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습관,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을 보고 나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중간생각기가 끝났다? 그럼 중간생각기에서 뭐가 중요하다겠지? 이걸 한두 번 생각, 그것을 반복적으로 생각만 해주면 그래 강의를 들 때는 30분인데 생각하는 데는 1분, 2분도 안 걸린다는 거죠. 이 1분, 2분도 안 걸리는 것을 계속적으로 몇 번만 생각해주면 그것이 암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면 뇌에 대해서 나왔는데 전에는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보면요. 미켈란젤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80세가 넘어서 대작들을 하고 뭐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81세인가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잖아요. 옛날에 그 사람이 살았을 때 81세는 지금으로 말하면 120세 정도가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120세 정도가 된 사람이 그때요, 지금도 있는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뇌를 30% 정도 썼다고 그래요. 30%요. 알죠? 자기가 지금 평생 살면서 30%.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할 때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뭐 내가 오늘 한번 봐야 되겠는데 최종적으로 좀 스코어가 어떻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몇 명 정도 등록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이동 선생님이 전화 와가지고 30만 명 등록했다는 말이 맞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작년에가 19만 5천인가 등록했거든요. 시험. 근데 올해 30만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잘 모르겠다. 내가 오늘 가서 학원에 가서 한번 큐레이터에서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확인은 못했네요. 근데 경기도하고 있죠. 경기도하고 서울은 한 번도 마감이 된 적이 그렇게 없는데 전체가 경기도 서울이 전체가 마감이 돼가지고 일단 사이버로 일단 다시 등록을 받아가지고 뭐를 했냐면 교실 배정을 다시 했거든요. 일단 다 받아가지고 다시. 그래서 아마 많긴 많은데 내가 봤을 때 30만은 그 30만 되려면 엄청난 거거든요. 제일 많을 때가 25만 정도가 13, 14, 15 이때 16회 이때가 한 25만 정도 이렇게 봤었거든요. 30만은 아닌 것 같고 20만이 넘는다는 말인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20만이 넘는 거. 30만이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것은 뭐 공무원 시험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사람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뭐 쉽게 나온다 어렵게 나온다 사람들이 많은데 아마 작년에가 19만에서 얼마를 뽑았냐면 1차가 1차 그 동차 빼고 2만 8천 명이니까 1차 합격자만 동차 빼고 그러니까 2만 8천 명 뽑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뭐 비슷한 숫자에서 뽑지 않을까 싶어요. 비슷한 숫자에서 뽑으면 작년에 이제 개론이 조금 쉬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는데 아마 올해 이제 주택관리사가 사상 최저거든요. 1차가. 그래서 주택관리사가 원래 2,000에서 2,100명 사이에 뽑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 1차 합격자 남아있는 사람하고 올해 1차 합격자 해가지고 모두에서 2,300명이요. 그러니까 200명 떨어지는 거예요. 200명. 200명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뭐 무슨 일이 있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 빠지고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단 펜 들고 가가지고 오지선다에다가 컴퓨터 펜 있죠? 컴퓨터 펜으로 답안지 누를 힘만 있으면 합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알겠죠? 답안지에다가 마킹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합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수가요, 2만 8천 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2차 공부나 할 때도 좀 약간 좀 더 빡시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사람들은 올해는 뭐, MB정권 쉽게 나온다 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모든 시험이 다 어렵게 나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감정평가서도 조금 어렵게 나왔고요. 민법이요. 그 다음에 주택관리사는 민법이셨어요. 주택관리사는 민법이셨는데 두 과목이 아주 어렵게 나와가지고 합격자가 없는 거예요. 주택관리사 1차가 3과목이거든요. 민법만 싣고 나머지 두 과목이 아주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두 과목이잖아요. 두 과목이기 때문에 아마 개론이나 민법 중에 하나는 조금 난이도가 있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것이 난이도가 많이 나올지 모르는데 근데 대부분 개론이 어렵게 나온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개론이 어렵게 나온 것은 딱 하나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온 거죠. 계산 문제. 그래서 작년 지장례가 11개가 한번 나온 적 있죠. 그래서 보통 8개, 9개 나왔는데 작년 지장례가 11개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런 게 하고 뭐 민법은 어렵게 나온다고 하면 뭐가 어렵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박스형으로 많이 15회 시험 봤죠? 15회 시험 박스형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긴 해요.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생각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공부할 때요, 조금 생각 좀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중간생각 등기죠? 자, 중간생각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간생각 등기는 두 가지로 봐야 돼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을한테요, 인도를 하죠.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하죠. 병한테요, 여기서 인도를 이렇게 하죠. 인도요. 그런데요, 이 을이 미등기예요. 미등기. 미등기면은 을은 갑에게 등기 청권이 있죠. 이 등기 청구권은요, 점유를 계속한다. 점유를 계속이요. 점유를 계속하면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죠. 그 다음에 점유를 뭘 한다? 상실하죠. 점유를 상실하면 몇 년의 소멸시효다?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죠. 그래서요, 갑은 을한테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에 여기요, 병이죠. 병은 갑은 병한테도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 실제로 이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갑하고 을하고 계약하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했는데 둘 다 미등기란 말이죠. 그럼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 못하는데 병한테도 반환 청구 못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하고요.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이 처분한 것을 뭐란다? 점유의 계속으로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병도 지금 인도를 받았죠. 원래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하고 병은 을한테 등기를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병도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병의 을에 대한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갑하고 여기 을하고 이렇게 병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갑을하고 계약하면 을이 갑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이 있죠.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잖아요. 이 채권을 양도하죠. 양도할 때는 을이 갑에게 뭘 한다? 통지를 하죠.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기서 갑이 을에 대해서 뭘 해야 돼? 승낙을 해야죠. 승낙. 이것을 해야죠. 이 승낙한 것을 뭘 한다?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를 해주기로 뭘 했다? 먼저 합의가 있다. 이 말이죠. 합의가 있다. 합의가 있다. 합의가 있는 것이 있고 합의가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미 을 앞으로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병 앞으로 중간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가 있든 없든 이미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합의가 뭐하든 있든 없든 이 말이죠. 합의가 있든지 없든지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 무조건 뭘 한다? 소유자가 돼. 중요한 것은 합의가 있든지 없든지 이 말이죠. 이걸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여러분 혹시 중개사법에 보면 뭐가 나오죠? 자기 거래? 직접 거래? 직접거래라고 하는 말이 있죠, 중개사법에. 그 직접거래가 과연 무슨 규정인가? 이게 나왔거든요. 초과 중개 수수료는 뭐를 판례가 말했냐? 그것은 효력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무효죠? 근데 직접거래하는 거죠. 중개업자가 직접거래. 그것은 이번에요, 3월 달에 판례가 나온 것 중에서 단속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올해 3월 달에 판례에서. 단속 규정. 그럼 단속 규정이 말이에요. 직접거래해도 그 거래 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유효인데 처벌받는 것은 그것은 직접 거래하게 되면 이러면 아마 중개사법에 보면 무슨 처벌 규정이 있어 없어? 있겠죠. 그것은 처벌받는 것은 공법상의 처벌이고 그럼 그대로 처벌받는 것이고 개인 간의 거래, 개인 간의 거래는 뭐가 된다? 유효하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법상으로는. 마찬가지로 중간생략 등기도 형사처벌 받아요. 알겠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중간생략 등기는 못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처벌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병 사이에 사법사의 관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러니까 병은 일단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을이 처벌받는 것은 나중에 문제로 하고 중개업자가 어떤 행정벌이라든가 행정형벌이라든가 행정질서벌의 처벌, 과태료 처벌받는 것은 그건 논외로 치고 알겠죠? 직접거래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합의가 있다. 합의가 있다는 말이 뭐냐면 을이 갑한테 뭐라 하냐? 내가 너한테 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병한테 양도했다. 그러니까 갑 너 병한테 등기해 줄래? 이렇게 통지하죠. 그랬더니 갑이 응 알았어 이거죠. 무슨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합의다 이 말이죠. 합의하면 어떤다? 병은 어떻게 해요? 직접 누구에게? 갑에게 등기죠. 직접. 그런데 갑이 만약에 거절할 수 있죠? 갑이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을을 뭐로 해서? 대위에서 청구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매매 대금을 인상을 해요, 인상. 그러면 인상된 대금하고 뭐 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는 무슨 관계죠?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 그 다음에 만약에요, 우리가 이렇게 갑이 합의하고 나하고 거절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병 앞으로 최종적으로 등기가 될 때까지는 여전히 갑은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을은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합의가 없죠? 합의가 없으면 을을 뭘 해서? 대위에서 청구한다. 을을 대위에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중간생략 등기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에서 알아야 할 게 뭐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가 더 중요하죠.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는요. 효력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효력규정.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는요. 효력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 무효가 되죠. 이게 이제 또 중요하고요. 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부 무효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한 사람의 의사가 무효예요. 그럼 몇 조가 된다? 137조가 적용이 돼.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 전부 무효.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중간 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한 사람의 의사가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의사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자, 14번은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 등기를 일정 목적 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간생략 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 줄고요.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2번요. 당사자의 적법한 등기 원인이 성립하여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거의 줄고 중간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두 번째 줄이요.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말소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왜요? 중간생략 등기가 이미 되어 있다. 그러면 뭐가 있든 합의가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3번 중요하죠. 최종 양수인 병이죠. 중간자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으나 최초 양도인 갑이죠. 그 양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은 전원의 합의이다 아니다? 아니다. 합의가 아니면 직접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맨 끝에 세 번째 줄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 4번은요. 당사자들 사이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최초 매도인 갑과 최종 매수인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요? 계약이라는 것은 채권이죠.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의 문제이죠. 갑하고 을하고 문제고 을하고 병하고 문제이지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를 해주기로 했다고 해서 갑하고 병하고 관계가 계약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5번요.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없더라도 부동산의 전전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지 않고 직접 합의가 없죠. 직접 자기 앞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봐봐. 1번부터 3번까지는 뭐라죠? 4번까지는 최초 매도인, 최종 매수인, 중간 매수인 이렇게 썼죠. 근데 여기 5번은 뭐라 했죠? 전전 매수인이라고 했죠. 봐봐. 이걸 얘기해요. 여기 보면 전전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 사람 뭐냐면 이 사람은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매도인한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매도인. 이 사람부터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아니죠? 전에서 취득했다 이 말이죠.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이 병을 전전 매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그건 매도인이라고 하죠. 매도인. 또는 전 매수인. 알죠? 또는 자기한테 팔았으니까 이 사람 입장으로 보면 이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기준으로 이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부터 샀으니까 내 앞에 있는 매수이니까 전 매수인이고 자기는 이 사람부터 다시 넘겨받았으니까 전전 매수인이고 그냥 이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 누구다? 팔았으니까 매도인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말들이 조금 어려워. 알죠? 영어 쓰는 거, 영어를 어떻게 쓰는 것이냐. 그런데 이제 아마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오기보다는 뭐로 나오냐? 갑, 을, 병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중간생략 등기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사례형 문제로 주로 나왔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갑, 을, 병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5번처럼 이렇게 영어를 달리 쓸 수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15번은요. 최종 양수인 그런 병이죠. 최초 양도인 갑이죠. 직접 등기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 줄곧 전원의 합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죠. 2번 갑을병 3자 간에 갑으로부터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 병이 직접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어떻게 한다?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직접 등기를 청구해서 뭐가 있으면 합의. 3번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중간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나 최초 매도인의 중간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4번 갑을병 전원이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한 후에 갑과 을 사이에 매매 대금을 인상하기로 인상하기로 약정을 했죠. 그러면 갑은 을이 인상된 매매 대금을 뭐하지 않았음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병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을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매 대금을 주지 않으니까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5번은요. 갑을병 3자 간 중간 생략 등기 합의 후에 갑과 을이 그들 사이에 매매 계약을 뭘 했다? 합의 해제하였다면 갑은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왜 그러죠? 합의는 봐봐. 우리가 전체적으로 뭘 해야 돼요?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합의라는 것은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이 유효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런데 갑과 을하고 계약이 합의로 해제됐단 말은 처음부터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에서 병으로 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을의 권리가 있어 없어? 처음부터 없죠. 그러니까 을의 권리를 갑이 을한테 하지 않고 병한테 해주겠다는 게 중간생략 등기인데, 합의 해제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가 되거나 또는요 해제가 됐다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란 말은 나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갑하고 을하고 병의 계약이 유효해야 갑이 을에게 하는 것을 병한테 한다 이 말인데,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초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갑하고 을하고는 아무런 권리가 있어 없어? 권리 의무가 없죠. 그래서요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합의 해제 또는 써요 기망을 이유로 취소, 기망을 이유로 취소. 5번의 첫 번째 줄 보면 합의 해제라고 나있죠. 5번에 두 번째 줄 보면 합의 해제되어 있죠. 그것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 똑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죠. 자 16번은요. 을은 갑소유 X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 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점유를 이전받았다. 그 후 을은 전 봐봐. 중요한 것은 점유를 이전받았죠. 을이 봐봐. 을이 점유를 이전받았어. 그러면 을의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을이 또 이걸 또 병한테 또 넘겼을 거예요. 그러면 갑은 병한테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X토지를 매매대금 전부로 받고 병에게 전매하고 점유를 이전했다. 또 이전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 을이요 갑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를 병에게 양도했다. 을은 이 사실을 갑에게 통지했다. 죽어봐. 갑에게 통지했다. 갑에게 통지했단 말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말이 없어? 갑의 승낙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승낙하고 물음표 하나 해라. 승낙이란 말이 지금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직접 등기를 청구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승낙이란 말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승낙이라고 하는 말이 없잖아요. 자 1번요. 을은 현재 X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을은 현재 X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점유를 상실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지난다. OX 을이 병한테 처분한 것을 점유 상실이 아니고 점유 계속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2번 갑의 을에 대한 잔금 지급 청구는 변제기로부터 줄고 소멸시효가 진행하죠. 잔금 지급일 줄거봐. 동시이행 관계 동시행. 우리 그러면 기억나나요? 유치권하고 항변권하고 기억나죠? 유치권이나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은요. 병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이렇게 알겠죠? 소멸시효는 진행. 그러니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알겠죠? 그래서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우리가 동시행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소멸시효는 진행하고, 유치권이 있다 할지라도 행사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이렇게. 3번 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X토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한다. 인도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인도받았단 말이 뭐다? 인도 동답이 점유 계속. 4번 병은 갑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무슨 이야기죠? 약간 승낙하고 물음표 하나 해놓으라고 그랬죠? 문제에서 통지만 있고 승낙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승낙의 말이 나오면 여기서 만약에 직접 청구란 말은 갑이 이에 대해서 승낙한 경우는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통지만 했단 말이 있고 아무 말이 없으니까 내가 물음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말은 승낙이란 말이 없으니까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죠. 5번요. 병은 을을 뭘 해서 대위에서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17번은요. 갑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했다. 을은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X토지 인도받았네? 그러면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번 미등기자인 을이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인도했다. 갑은 줄고 병에 대하여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걸 얘기하잖아요. 봐봐. 을이 인도받고 을이 이걸 다시 병한테 팔았단 말이죠. 그러면 갑이 병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우리 시험에 2번인가 3번가 나왔단 말이죠. 자 2번은요. 을이 X토지를 인도받은지 몇 년의 경우 인도받은지 줄고 그러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몇 년이 경과했다? 10년이 경과했다. 그래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갑은 을에게 등기 청구의 소멸시효를 원용하면서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권리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번 제3자인 병이 X토지상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 그래서 제3자인 병이 X토 이상의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죠. 을은 갑의 병에 대한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있다.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맞아요? 지금 보면 제3자 병이 X토 이상의,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위에서 무슨 말은 없지만 제3자인 병이 X토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죠. 그러면 을이 갑의 병에 대한 물권적 청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맞아요? 왜 맞죠? 이런 봐봐. 여기 지금 갑의 토지죠. 갑의 토지를 지금 을한테 팔았죠. 을한테 팔았는데 이게 등기다 미등기다? 미등기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요, 병이 이렇게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했죠. 그럼 무단으로 건축했으면 건물을 철거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라고 해야 되죠. 그럼 이 사람은 미등기죠. 그럼 이건 제3자죠. 제3자는 항상 뭐를 째려본다? 등기부를 기준한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죠. 그러니까 갑은 병한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을은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을은 어떻게 해요? 갑을 뭘 해서? 대위에서 대위. 항상 우리가 제3자가 있으면 등기부를 기준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지금 매수는 했는데 미등기죠. 그런데 을이 매수한 토지 위에 병이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했죠. 그러면 병에 대해서 관계에서는 을은 소유자가 아니고, 만약에 을이 야, 너 빨리 건물 철거해. 그럼 넌 누구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나 땅 산 사람인데 그럼 등기부 가져와봐. 이렇게 하면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 갑 앞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은 갑을 대위해서 건물의 철거는 청구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18번인가요? 4번인가요? 갑은 자신의 소유권에 의해서 을에게 X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병한테는 소유물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1번하고 4번이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자, 5번은요. 제3자인 병이 무단으로 X 토지의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을 또 정한테 또 임대했네. 정한테 임대했네. 봐봐. 이놈이 또 신축하고 나서 또 이걸 정한테 또 임대했네. 임차인이죠. 임차인. 그러면 건물을 철거를 병한테 철거하게 해야 돼? 정한테 하게 해야 돼? 누가? 갑이 해야죠. 갑이. 을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아니고 대위에서 할 수 있다. 뭐를 못한다? 직접 못한다. 알겠죠? 약간 어려운 말이죠. 같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생각하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요, 뭐하고 똑같죠?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에서 보면, 우리가 민법 총칙 맨 처음에, 물권법 맨 처음에 보면 물권적 청구권 거기서 나오는 거가 똑같죠. 자, 18번은요. 갑이 자신의 소유의 A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했고,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순차 매도하고 인도했다. 지금 계속 인도했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 병이란 말이 인도받았단 말이 나오면 갑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이 꼭 하나 나올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번. 위 사례에서 아직 A 토지에 대한 등기가 을이나 병에게 경려지 않았다. 갑은 자신과 아무런 계약관계 없는 병에 대해서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될 수 있다 없다? 없다. 1번 틀렸죠. 2번. 갑을병 전원이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했어. 그리고 갑과 을 사이 매매대금을 또 인상을 했어. 이런 경우 후에 병이 갑에게 등기를 이행해달라고 청구를 하였다면 갑은 을이 인상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알겠죠? 동시행이니까. 3번. 갑을병이 전원이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하였다.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뭐란다? 소멸한다.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지금 무슨 말이죠? 중간생략 등기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하면 거기가 틀렸죠. 여기 우리가 병 앞으로 완전히 등기가 되기 전까지 갑의 등기 의무는 소멸하지 않고 을의 권리도 등기 청구권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4번은요 A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줄 것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효력 규정 마이너스죠. 중과생략 등기합의 줄고요 단속 규정 플러스죠. 그래서 갑병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그 등기는 뭐가 된다? 유효하다 이렇게. 5번 을이 갑에 대한 A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채권 양도 통지. 갑의 상납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없다. 자, 그 다음에 19번 한번 보셔요. 19번 을이 갑소유 부동산을 매수한 후 다시 병에게 인도하고 등기는 아직 갑으로 남아있죠. 자, 1번 갑을병 전원이 중과생략 등기 합의를 했죠.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직접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2번 갑을병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 없이 병 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 합의 없이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끝이죠. 단적 규정 유효죠. 두 번째 줄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3번 갑을병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죠. 갑은 을이 매매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등기를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이렇게. 4번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 이등기 청구를 병에게 양도하고 이를 갑에게 통지했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줄거 봐. 특별한 사정? 갑의 승낙이에요. 갑의 특별한 사정이 갑의 승낙. 갑의 승낙이 없는 한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한다? 을을 대위에서 청구한다. 5번도 마찬가지죠. 중간생략 등기 뭐죠? 토지거래가 꼭 나오죠. 마이너스죠. 중간생략 등기 나오죠. 플러스죠.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뭐다? 마이너스.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맨 끝에 무효이다. 자, 20번. 20번은요. 1번. 여기 보면 문제에서 갑은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하고 을도 다시 병에게 이를 전매하고 인도했다. 알겠죠? 그러면 또 갑이 또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번.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2번.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가 됐다. 갑에서 직접 병으로 이미 등기가 됐다. 합의가 있든 없든 효력은 있다 없다? 있다. 2번 틀렸죠? 3번. 만약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병에게 양도하고 갑에게 통지했다. 그러든지 말든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한다? 을을 대위해서. 그 다음에 4번.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가 안 해서 합의가 없더라도 그러면 병은 을을 뭘해서 대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5번이요. 토지거래가죠. 토지거래가고 용된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 그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이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중간생략 등기는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고 을에게 인도하고 을이 또 병하고 하고 인도했는데 둘 다 미등기다. 그러면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는 시효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을이 병한테 처분했다? 시효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병에게 반환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게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를 해야 되죠. 중간생략 등기를 하면 중간자 을이 갑에 대해서 통지하고 최초 매도인 갑이 을에 대해서 뭘 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채권 양도 통지만 있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어떻게 청구한다? 을을 대위해서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갑에서 일단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 합의가 있든 없든 이 말이 중요해. 합의가 있든 없든 무조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합의가 있든 없든 무조건 소유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합의가 있다. 그러면 병은 어떻게 청구한다?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합의가 없다. 어떻게 한다? 대위에서 청구한다. 합의가 있더라도 갑이 거절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럼 직접이다 대위다? 대위다. 그 다음에 매매대금을 인상한다? 인상된 대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인상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등기를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병 앞으로 등기가 되기 전까지 갑의 등기 의무와 을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중간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된다. 무효나 취소나 해제. 그러면 갑은 병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뭐죠? 등기의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등기의 추정력은 아주 간단하다고 그랬죠. 먼저 보존 등기죠.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뭐냐? 첫 번째요. 갑이 사정을 받았다. 사정을 받았다. 2번요. 갑이 사정 받았다. 2번은 갑이요 신축을 했다. 신축. 3번은요.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제가요 어제 한 사람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사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강의 끝나고 갔는데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정. 그래서 죽은 사람으로 정했다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반성했어요. 똑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알겠죠? 응? 그래서 사정이 죽은 사람으로 정했냐? 진짜로 물어봤는데 어젯밤에. 사정이라는 것은 조사해서 소유자로 정했다 이 말이죠. 국가가. 알겠죠? 우리 보면 여러분요. 옛날에 보면 그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그 농지를 다 수탈해가지고 가져가가지고 자기네 걸로 다 쓰다가 해방되니까 도망갔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이제 종중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본이 이제 일본 갑오기획 같은 거 하면 직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요. 근데 마치 우리냐 그것이 이제 최초 등기랑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만이 당신 거를 인정해준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니 무슨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 땅 내가 계속 쓰고 있는데 무슨 등기야 내 거야? 안 해도 내 거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요. 등기란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기간을 줘가지고 등기하지 않은 것은 다 일본에서요. 총독부에서 다 이렇게 가져갔죠. 자기네들이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단 말이죠. 그래서 토지를 수탈해 갔잖아요.
그렇게 놓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이제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남아있는 땅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소유자를 찾아가지고 돌려줘야 돼, 안 돌려야 돼?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정해야죠. 찾아가지고, 아,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당신 땅이구나. 소유자로 정해서 하는 거. 그걸 뭐라 한다? 조사해서 소유자로 정했다. 그걸 사정이라고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사정받으면, 얘 갑이 사정받았는데,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다? 등기는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등기는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갑이 매도 사실을 부인을 해. 부인하는 건 뭐냐?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갑이요, 그 사실을 부인을 해. 매도했다는 것은. 그러면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여러분, 추정력이 없다는 말의 뜻이 뭐냐? 그것은 무효다 이 말이 아니고, 입증 책임을 누가 한다? 을이 입증 책임을 해야 되고, 입증을 못하면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추정된다. 그러면 누가 입증해야 돼? 내 등기가 추정된다?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죠. 추정되지 않는다. 누가 증명해? 내가 증명하죠. 내가. 알겠죠? 그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 이렇게요. 이전 등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전 등기는 딱 두 가지죠. 첫 번째 뭐냐? 계약서죠. 계약서가 뭐가 하지 않다? 진정하지 않다. 그 다음에 등기 절차가 뭐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빼고 나머지 그 외에는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추정이 있는데, 이러면 이전 등기 이렇게 바로 나오면 좋잖아요. 근데 뭐라 이전 등기가 나오지 않고 등기 원인 어쩌고 등기 원인 어쩌고 당사자 간에 어쩌고 이렇게 나와. 그러면 당사자 간 어쩌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무슨 등기를 얘기해? 이전 등기를 얘기하죠. 알겠죠? 매매를 원인으로 뭐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보존 등기라는 것은 내가 처음에 건물을 신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존 등기의 경우는 보존 등기의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뭐 등기 원인이란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원인 증서가 뭐예요? 등기에서 매매 계약서라든가 교환 계약서 이런 것들 원인 증서잖아요. 그런 것들이 신축할 때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특별조치법이죠. 특별조치법이요. 특별조치법상의 등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특별조치법은요? 특별조치법은 확인서라든가 확인서, 보증서라든가 이것을 해가지고 하는 게 특별조치법이거든요. 확인서나 보증서가 위조됐거나 또는요 진정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는 뭐가 없다? 추정력이 없어요. 추정력이 없고 그 외에는 무조건 다 뭐가 있어요? 그 외에는 무조건 다 추정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 사정받은 사람이 갑이죠. 보존 등기가 을이죠. 추정력이 있어 없어? 없죠. 사정받은 사람이 갑이죠.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존 등기가 을이에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 특별조치법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두 가지 빼고 무조건 추정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보증서 같은 것을 어디서 발행해 줬냐면 농지위원회에서 발행을 해줬거든요. 농지위원회요. 알겠죠? 그런데 그 면장님이 그러시는데, 면장님 있잖아요. 그분이 그러시는데 농지위원회가 몇 년 전에가 몇 년 전에 없어졌대요. 왜 없어졌냐 그랬더니 너무 농지위원회가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옆에서 돈 받고 막걸리 한잔 마시고 와서 또 도장 찍어주고 그래서 너 거다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시골 사람들 이게 문제가 생겼나 봐요 자꾸. 왜냐면 농지위원회에서 보존해줬으면 그걸 믿고 등기하면 끝이야 되는데 이게 왜 웬일이냐 해가지고 다시 소송이 와가지고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농지위원회 자체를 없애버렸대요. 그래서 그게 한 5, 6년인가 7, 8년 이렇게 됐대요. 그런데 이 지금 판례는 특별조치법의 판례는 언제 것이냐면 보통 10년, 말했죠. 10년 단위로 한 번씩 하는데 지금 13년째가 됐는데 지금 아직도 특별조치법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판례는 13년이 전에 나온 판례잖아요. 그러니까 농지위원회는 한 5, 6년이나 18년 전에 없어졌나 봐요. 그렇게 그때 당시로 없어졌대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다시 이제 등기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알겠죠? 왜냐면 내가 15년 전에 내가 샀어. 땅을 샀는데 이 매도인이 어디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등기를 못 하죠. 그럼 등기 못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시송달이랑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름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왜냐면 친구가 가서 오래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이제 기다려야죠. 그럼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딱 법이 발효가 되면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경우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소유자로 정해주겠다. 이게 특별조치법이거든요. 그럼 그런 특별조치법이 발효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작정 이건 내 땅이다 그러면 안 되죠. 누가 이게 내 땅이라고 하는 것 누군가가 인정을 해줘야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그 마을의 역사니까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그거 맞다. 확인서에 갖다 사인해주고 한 10명 정도. 알겠죠? 또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없어졌다고 했으니까 농지위원회 같은 공적 신뢰기관에 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뭘 받아야 돼? 보증서 같은 거 받아가지고 제출해야지만이 그래가지고 이제 일정 기간을 공고를 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내 건데 다투죠. 그럼 바로 그냥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둘이 합의가 안 되면.
그런데 만약에 다투지 않고 상대방에서 인정해 준다거나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안에 아무 말 하지 않죠. 그럼 내 앞으로 등기를 해주는 거죠. 내가요, 이 땅을요, 취득시효로 완성을 했어요. 취득시효 완성했는데, 전번에 보니까, 여기요, 정현이 엄마가요, 중개를 하나 하는 게 있는데, 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에 보면 여기가 몇 평이 안 돼. 몇 평 안 되더라고요. 조그만 평수의 땅이 청량하니까 남의 땅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임야에. 왜 그렇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여기 시청에서 와가지고, 원래 이 산 주인, 임야 주인 소유자 갑한테 그때 그냥 특별조치법에 있을 때 등기해가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거 뭐 몇 평 되지도 않은 거 등기하면 뭐하냐고 해서 안 했나 봐요. 왜냐면 등기명이 더 들 수 있으니까 땅 값으로는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안 했나 봐. 그런데 이제 이 땅은 이제 갑이 이제 이걸 을한테 판 거예요. 을한테. 을이 이걸 샀단 말이죠, 땅을. 그런데 이 땅 점포가 있는데 하필이면 여기가 뭘 한다겠는데 그 사람이 뭘 도자기를 굽는다겠나 뭘 한다겠나. 아무튼 뭘 하는 사람인데 마치 여기 있는 땅, 여기 이쪽에다가 뭘 이렇게 해야지만 이거 뭐 길이 나고 이렇게 하나 봐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매매를 했는데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갑은 여기가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시효취득을 완성한 거잖아요.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자기 땅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계속 점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땅을 이제 다시 이제 을한테 넘겼죠. 그럼 이런 뭐죠? 시효취득이 완성되고 난 후에 뭐라죠? 점유를 이전받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직접 행사한다, 대위에서 행사한다? 갑을 대위에서 행사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갑자기 A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이거 내 땅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땅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때. 땅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가져가라. 시청에서 가져가라. 근데 이 사람이 안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소유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어 없어요? 없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특별조치법이 있다. 그러면 이럴 때 바로 이제 이 사람이 등기를 가져올 때 특별조치법에서 이 땅을 가져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땅이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남의 땅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시청에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갑한테 가져가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걸 팔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특별조치법이 발효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때요, 삼겹살 먹으면서 잠깐 기다려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 삼겹살이 아직도 유효하고 있죠. 아직도. 알겠죠? 먹은 것이. 물어보기를 매매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자기네들은 사실 이 땅이 이제 어떻게 된가 이거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갑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하는 것이 바로 뭐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만약에 이 사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도 뭐 소송을 해가지고 하려면 되긴 되겠죠. 근데 소송해봤자 보통 한 2, 3년 걸리니까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요. 그러느니 그냥 좀 기다리면 올해나 아마 언제요?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때 그냥 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것은 등기 추정력이고요. 여기 특별조치법 3가지. 이것만 기준으로 딱 잡고 잡아요. 1번부터는 봐봐. 1번, 2번, 3번은 봐봐. 3번, 4번 봐봐. 1번하고 2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실문 보고 있죠. 자, 그러면 3번하고 4번은요. 등기 취득의 원인. 취득의 원인이라는 것은 보존이에요? 이전이에요? 이전이죠. 4번도 매매를 원인이죠. 무슨 느끼죠? 이전 느끼죠. 5번도 이전이죠. 됐죠, 지금? 1번도 5번까지 다 이전 느끼죠? 한꺼번에 묶고난 걸 말이죠. 이전 느끼요. 자, 그럼 봐봐. 이전 느끼 추정력은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말이 있나 봐. 이 말이 있는가 보고 그 말 없으면 무조건 다 추정력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게 쉽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등기의 추정력이다. 1번요.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줄거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는 것으로 증명. 그러면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죠. 2번요.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으며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럼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부터 3번부터는 맨 끝에 추정력이 있다 깨진다. 그놈이 답이에요. 알겠죠? 몇 번이 깨져? 3번이 깨졌죠? 그러니까 그놈이 답일 거예요. 한번 볼까요? 권리 취득의 원인을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원인과 달리 주장한다. 그러니까 나는 매매를 했는데 매매 계약서에서는 뭐죠? 등기부에는 증의로 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등기 자체는 추정력이 깨어진다, 깨어지지 않는다, 깨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 그 다음에 4번 보면 4번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그 다음에 5번은요. 5번은 추정력은 아까 추정력은 누구한테 있다? 아무나 다 있다. 전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 그런데 보통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냐? 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있으나 제3자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없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무조건 이전 느끼는 뭐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두 놈 빼고는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자, 그 다음 22번. 부동산의 표시 줄 것이고 표시. 이런 표시를 뭐라 하냐? 표시를 표제부 사실이죠. 사실은 추정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사실은 이다 아니다지. 알겠죠? 그러니까 표제부에는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추정력은 어디에 인정된다?
갑구, 을구에 인정된다. 그러면 표제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 뭐죠? 표제별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게 이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럼요, 사실이죠. 그걸 우리 뭐라 한다? 뭐죠? 거기가 구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한 건물의 등기부 유용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똑같은 거예요. 사실에 대해서는 유용이 안 되는 거예요. 구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한 건물의 등기부 유용, 그러니까 구 건물의 등기부를 유용한다 이 말이죠. 그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표제부 사실의 등기니까 안 된다 이란 말이죠. 자, 2번은요. 등기 의무자가 사망하기 전에 등기원이 이미 존재했어. 이걸 우리 뭐냐? 그것을요 써 상속인에 의한 등기예요. 이런 봐봐. 봐봐. 여기 우리가 사자 명의 사자, 죽은 사람 명의 등기. 그 다음에 뭐냐 사자 명의 등기 있죠. 그 다음에 위조 문서. 그 다음에 허무인은 가공의 인물. 이런 사람들의 등기,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등기를 넘겨받았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당연히 무효죠. 아니 죽은 사람 이름으로 사자, 죽은 사람 이름으로 이미 죽은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돼 안 돼? 허무인, 없는 사람 이름으로 돼 안 돼? 안 돼. 거짓말로 위조해서 등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다 무효죠. 위조 문서에 의한 등기, 유효, 무효? 무효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등기가 무효인데 이 무효가 뭐라 나오냐? 실체 관계의 부합이란 말이 나와. 실체 관계의 부합이란 말이 나와.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실체 관계. 여러분 실체 관계가 뭐라고 그랬어? 실체 관계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 여러분요, 민법 총칙 첫 시간에 항상 여러분요, 11월 첫째 주에 첫 시간에 한 거잖아요. 갑의 청약과 을의 성약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 계약을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은 원인행위고, 원인에 의해서 결과로 법률 효과. 법률 효과는 권리와 의무죠. 등기 청구권하고 대금을 지급할 의무. 권리와 의무 관계를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권리 관계라고 하고, 권리 관계를 뭐라 한다? 법률 관계라고 하고, 법률 관계로 이루어진 법을 무슨 법이다? 실체법이죠. 그러니까 실체법 관계라는 말은 다른 말로 권리 관계란 말이 있잖아요. 권리.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실체 관계 부합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권리 관계 부합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그 말이자 소유자.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로 누가 부되어 있어? 등기로 올려되어 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 등기는 무슨 등기라고 그래요?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권리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로 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런데요,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아무튼 을한테 등기가 돼 있다, 을한테. 그러면 을이 원래 소유자인데 을 앞으로 등기돼 있어. 그러면 그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사자 명의의 등기라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위조된 문서에 의한 등기라고 할지라도, 허무인 가공의 인물을 내세운 등기라고 할지라도 실체관계 부합이란 말이 나오면 그 등기는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이 없다?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우리 잔금을 다 줬단 말이죠. 근데 갑이 등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어보니까 갑이란 놈이 자꾸 부동산 또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닌다는 거. 자기 집 팔 사람이 금매물에 살 사람이 있냐고. 그럼 우리 불안해 안 해? 불안하죠. 등기 다녔더니 야 해주니까 걱정하지 말래. 그 불안하니까 어떡하냐. 이 사람 등기 서류 위조했어요. 위조해서 등기 서류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위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그러니까 이 등기 말소해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 열받아 안 받아? 열받으니까 을이 갑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그래서 그걸 무슨 판결을 한다? 형성판결, 이행판결. 형성판결, 이행판결. 소유권 이전 등기, 공유물 분할은 형성권이 형성판결. 이전 뭐죠? 이전 등기는 뭐죠? 청구권이죠? 이행판결이란 말이죠. 이행판결은 뭘 해야 돼? 등기하죠. 판결에 한 등기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 등기법에서 단독인지 공동인지 그 기본적으로 몇 가지는 안 해야죠. 등기 의무자가 승낙을 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판결문이 있거나 가장 기본 아니에요. 등기 의무자가 승낙을 하거나 판결문이 있으면 무슨 뭐다? 단독이잖아, 단독. 알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단독으로 우리 이렇게 등기할 거 아니야, 우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등기할 건데 뭐 하려고 우리 등기가 위조돼서 말소하냐 이 말이죠. 등기는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있으면 된다? 권리자한테 있으면 되는데 위조했으면 공법적으로 처벌하면 되죠. 위조 공문서 위조죄로.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등기부는 그냥 놔두자 이 말이죠. 어차피 누가 앞으로 등기가 될 건데 을 앞으로 어차피 등기될 건데 왜 그렇게 말소하냐 이 말이죠. 한번 볼까요? 상속이요? 상속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어. 그런데 갑이요? 등기하기 전에 사망한 거예요. 그럼 어때요? 병이 누구죠? 병이 상속인이죠. 이 상속인이 먼저 무슨 등기해야 돼요? 1번 상속 등기하죠. 상속 등기. 상속 등기하고 상속인이 을한테 뭘 해야 돼요? 2번 이전 등기를 해줘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등기부 어떻게 있어야 돼요? 1번 갑에서,
2번 병으로, 3번 누구로? 을로. 이렇게 을로 해야죠. 뭐 이럴 필요 뭐가 있어. 그냥 병이 그냥 병이야. 자기 아버지에서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을한테 등기해줬다 이 말이죠.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등기 있으면 돼? 을 앞으로. 이걸 실체관계 부합이다. 권리자한테 등기가 있으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등기를 죽은 사람 등기해줄 수 없잖아요. 결국 누가 해줬다? 상속인. 이걸 뭐란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다. 이걸 무슨 등기다? 상속 등기라고 하고, 이걸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고 하고, 이걸 뭐라고 한다?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 항상 뭐라고 나와? 실체관계의 부합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알겠죠? 실체관계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이해돼 있죠 지금? 이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토요일날 강의를 듣다 보니까 가등기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가등기의 기한, 가처분? 처음 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기 할 수 있냐 없냐? 가등기에 의한 가처분을 할 수 있냐? 가등기에 대한. 이게 고압선생 의자 되지도 않는데 계속 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웃겨가지고 하도 의한 무슨 말 하나 강의더니 이렇게 하죠. 이거 어느 게 정답이에요? 가등기에 대한? 왜 가등기에 대한이 정답이죠? 여러분요, 우리가 좀 이따 보면 가등기가 나와. 가등기는 뭐는 못하냐? 처분 제한의 등기는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 가등기는. 그럼 가등기는 뭐만 되어 있어? 설정, 변경, 소멸 이런 것만 되어 있고, 가등기는 뭐는 못하냐? 처분 제한의 등기는 못하고. 우리가 원래 부동산 등기부 보면 등기는 다 뭐를 하죠? 소유권 처분 제한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소유권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할 수 있잖아요. 처분 금지 가처분 다 할 수 있죠. 알겠죠? 다 할 수 있는데 가등기는 그건 못하도록 되어 있어. 가등기에 딱 4가지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처분 제한이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가등기에 의해서 처분 제한을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보면 국어를 얘기하는 게 의안이냐 대안이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해서 참 강의하기 참 힘들다. 알겠죠? 이것은요 국어 선생님 와가지고 일단 얘기를 한번 해주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등기 자체는 처분 제한의 등기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 등기를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알죠? 근데 가등기에 대해서는 할 수 있어 없어? 그건 되죠. 왜냐면 가등기 그거 말소익힘하고 하는 거 다른 사람 넘기지 말고 가만히 가지고 있어라. 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제 뭐를 하나 보면 이런 게 있어. 이게 지금 해설이 한 사람이 해설 잘못해 놓으니까요. 다른 사람 다 하는데 가등기가 있어. 가등기가 있고 가등기 있고 난 다음에 저당권이 있어. 그리고 지금 뭐하고 경매가 돼 있어. 그러면 저당권 이하면 소멸하죠. 그런데 한 사람이 뭐를 했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등기가 이 정답은 복수정답이다. 아니 큐대에 산업인력공단에서 인용도 안 했는데 복수정답이다. 왜 복수정답이냐? 그 근거를 써놨어. 가등기에 대해서 이 가등기에 대해서 뭐를 할 수 있냐? 뭐를 할 수 있으면 어쩌고저쩌고 하고 쭉 이렇게 써놨어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개별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할 수 있죠.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할 수 있거든요. 그럼 봐봐. 여기 우리가 보면 이 말이란 말이죠. 여기 1번요. 1번 갑이죠. 여기 2번요. 2번이 을이요. 가등기예요. 가등기가 있고 3번이 이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가 있단 말이죠. 여기 죄송해요. 여기 3번이요. 저당권이 있고 여기에 저당권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요. 부기등기가 있단 말이죠. 그럼 저당권 밑에 가압류 등기 있죠. 그럼 이런 경우는 경매가 되더라도 이건 소멸하지 않죠. 왜요? 이것은 2번에 대한 가압류잖아요. 3번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순위가 몇 번이죠? 주등기가 2번이잖아요. 이게 여기 저당권 몇 번이고 3번이고 그러니까 어디가 없어져? 당연히 3번만 없어지죠. 이것은 상식이잖아요. 이거는 등기부를 보면 아는 거잖아요. 이런 부등기는 무슨 등기에 따른다?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걸 가지고 여기다 또 가압류가 있다. 가압류가 있다. 그럼 여기서 이 안에 전부 다 소멸하잖아요.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요, 이것은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라고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뭐만 가지고 따져야 돼요? 가등기만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이런 경우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장황하게 써놨어. 학생들이 무슨 하면은 거기 초반사 걸 보는 사람들은 계속 가져가서 질문을 해. 그럼 말이 안 되죠. 여기 등기부를 보면은 순서로 보면 금방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등기에 대해서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등기랑 가처분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하겠어요? 부기 등기를 할 거 아니야, 부기 등기로. 그럼 부등기라면 가등기가 있고 난 다음에 저당권이 있고 가등기에 대해서 부등기 했으니까 당연히 이건 2번 등기니까 당연히 소멸하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여러분들이요 공시법은 뭐 이렇게 나온다. 왜냐하면 공시법은 범위 자체가 엄청 넓은데 우리 시험은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넓지 않은데 말장난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나 봐요. 알겠죠? 우리 시험도 딱 한 번 말장난 한 적 있어요. 이런 거 가지고. 뭐냐면 요역지역. 요역지하고 지역권하고 우리 시험에 딱 기초에 딱 하나. 우리 뭐죠? 갑 토지를 위한 을 토지는 일필지 토지 일부일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갑 토지의 일부를 위한 을 토지는 요역 지역권에서 갑 토지의 일부를 위한 을 토지는 일필지 토지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는요 지역권이냐 요역지냐 승역지냐를 봐야 되잖아요. 요역지는 몇 필지? 1필지. 승역지는 1필지도 되고 일부도 되죠. 그러니까 갑 토지 일부를 위한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냐면 갑 토지 일부를 위한 그러니까 갑 토지가 요역지란 말이에요. 요역지 일부를 위한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지역권이 없단 말이죠. 요역지는 반드시 몇 필지가 돼야 돼? 1필지. 우리 시험에 딱 그게 딱 한 번 나. 딱 한 번. 알겠죠?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요역지는 1필지다. 승역지는 1필지 일부여도 된다. 이 말을 일부를 위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장난하는 거 딱 한 번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아마 이러면요 강의를 찍다 보니까 가등께서는 이러면요 공시법에서는 이게 좀 많이 나오나 봐. 알겠죠? 자, 2번을 보시면요. 등기 의무자가 사망하기 전에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했다면 등기 의무자의 사망 후에 그로부터 경유된 등기라도 적법한 것으로 추정한다. 등기 의무자가 누구죠? 상속인이죠. 상속인 등기 의무자의 사망 후에 그로부터 상속인에 의해서 된 등기죠. 그건 적법하게 추정된다. 3번하고 5번은 똑같아요. 환매 기간을 제한하는 특약이 등기돼. 등기. 이 등기는 이런 무슨 등기라고요? 무슨 등기예요? 부기 등기예요? 가등기예요? 환매 등기는 무조건 부기 등기예요. 알겠죠? 무조건 부기 등기라고. 환매 등기는. 알겠죠? 그래서 부기 등기 된 경우 이 말이죠. 그 환매 특약의 진정한 성립이 추정된다. 4번은요.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서 등기 내용에 대한 악의 줄거 봐요. 등기 내용 줄것이고 악의 동그라미 추정 동그라미. 그럼 등기 내용은 악의가 추정된다. 무슨 말이에요? 등기 내용은 악의가 추정된다. 이런 우리 매매 계약을 할 때 등기부를 보고 계약을 해요. 등기부 모르고 계약해요. 보고죠. 그러니까 등기 내용이란 말이 등기부에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전세권자가 얼마고 저당권이 얼마고 뭐 이걸 보고 계약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럼 알고 한다 모르고 한다? 알고 한다. 안다는 것은 선이다 악이다? 악이죠. 그러니까 악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악의로 추정한다. 등기 내용. 내가 뭐냐? 등기부를 보고 계약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봐봐. 이것은 또 뭐요? 등기부를 신뢰하는 거. 등기부에 보니까는 전세금이 1억이에요. 원래 2억인데 전세금이 1억으로 돼 있어요. 피담보 채권이 2억인데 1억으로 돼 있어요. 채권이 등기부에. 그럼 내가 전세금 1억이고 피담보 채권 저당권 1억이네. 그러니까 매매대금 5억이니까 2억 빼고 계약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2억 빼고 3억 원에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2억이다 이 말이죠. 그럼 나는 매수인은 선이 무과실이다 아니다. 선이 무과실이죠. 왜? 왜냐면 매수인은 등기부를 신뢰했다잖아요. 원래는 2억인데 등기부는 2억으로 돼 있어. 원래는 전세금 2억인데 등기부는 1억으로 돼 있어. 그럼 내가 매수인은 잘 모르는데 등기부에 1억으로 돼 있으니까 1억으로 알고 2억만 빼고 3억으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원래는 얼마를 빼야 돼? 4억을 빼야 되는데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보면 내가 말을 조심하라는 말이죠. 등기 내용이란 말은 내가 등기부를 알고서 계약을 한다. 등기 내용에 대해서 악의가 추정된 말은 등기부의 내용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고 그러면 등기부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로 추정된다 이 말은 내가 그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등기부는 누가 만드는 거죠? 국가기관인 등기소, 공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걸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죠. 그냥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내가 믿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선의 무과실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다음 23번 봐보세요. 1번 건물의 보존등기는 건물의 보존등기죠? 보존등기 1번하고 2번하고 3번을 묶어요. 1번 이건 보존등기예요.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다.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깨어진다. 입증 책임은 누가 진다? 등기 명의자가 진다. 2번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러면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등기 명인이 입증을 해야 되고 입증을 못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3번 미등기 부동산을 매수하여 보존 등기를 경유했다. 미등기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뭘 한다? 부인한다. 부인. 위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뭐가 된다? 깨어진다. 깨어지지 않는다. 깨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미등기 부동산을 매수하여 보존 등기 했어. 그런데요, 맨 처음에 신축한 사람이 난 저 사람한테 판 적이 없는데? 그러면 추정력은 뭐가 된다? 깨어진다. 보존 등기는 가장 약하다고 그랬죠? 4번요. 소유권이가 이전 등기. 이전 등기는요, 이런 권리의 추정력이 있죠? 추정력이 있으면 등기 명의자가 증명한다. 상대방이 증명한다. 상대방. 다투는 측 상대방이 증명한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죠. 일단 그 모든 것은 뭐한다? 정당하다고 뭐한다? 추정된다. 24번 이전 등기의 경우 등기 명의자가 등기부와 다른 등기 원인을 주장했으나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 추정력이 깨어진다. 깨어지지 않는다. 이런 데가 몇 번 얘기했어. 왜냐면 이전 등기는 두 가지 빼고 무조건 다 추정력이 있다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고하지 않다. 2번하고 3번은요. 특별조치법이에요. 특별조치법은 딱 두 가지.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 추정력이 없다. 그 외에는 무조건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말했죠. 사정받은 사람이 갑이다. 보존 등기는 의리다. 추정력이 없죠. 사정받은 사람이 갑이다.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존 등기가 의리다. 추정력이 있어 없어? 있다. 바로 옆에 특별조치법 줄 것이고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료가 됐다. 이면을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 필요 없어. 그러더니 말더니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4번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다. 그 애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이라면 말소된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뭐가 된다?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돼 있나요?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줄고 그럼 뭐다? 여전히 뭐다? 적법한 권리자로 뭐가 된다? 추정된다. 우린 것을 뭐란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이라도 추정력이 있다.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총권 보존한 가등기가 있다 해서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25번 볼까요? 1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 줄고요. 그럼 근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근저당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것이다?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의 존재가 추정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실질관계 소멸로 무효가 된 등기의 유형이죠. 무효 등기의 유형이죠. 무효 등기의 유형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이해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두 번째 줄 가운데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아야 허용이 된다. 그런데 이 무효 등기 유형은 3번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신축 건물의 물권 변동에 관한 등기를 멸실 건물의 등급에 등재했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멸실 건물의 등급상 표시를 신축 건물의 표시로 변경 등기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신축 건물하고 구 건물은 동일성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4번 저당권 설정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또 왔네. 원인 없이 말소. 그 회복 등기가 있든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적법한 권리자로 뭐가 된다? 추정된다.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가등기에는 가등기에 대한 적법 추정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26번은요. 26번은 어느 부동산의 등기를 보니 감명의로 보존 등기가 되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매매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다. 그 다음에 을의 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지금요? 갑구하고 울구를 봐야 되겠죠. 여러분요 갑구를 보면 갑구는요 1번 누구죠? 1번 갑에서 을 앞으로 뭐가 됐다? 이전 등기가 됐죠? 이전 등기. 그럼 울구를 봐야 되겠죠? 울구는 뭐가 됐다? 병 앞으로 뭐가 됐어? 병 앞으로 저당권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럼 현재 누가 소유하다? 을이 소유하죠. 만약에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변제했다 변제. 그러면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겠죠. 말소는 갑이 한다 을이 한다? 을이 하는 거지. 을이 소유자니까. 알겠죠? 1번 갑에서 을에게의 매매의 사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갑에서 을에게의 매매죠. 추정된다 안 된다?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보면 추정이 돼요. 갑에서 을에게의 매매란 말이 뭐예요? 이전 등기란 말이잖아요. 이전 등기의 추정력은 있다 없다? 있다. 2번 현재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다. 을이 미성년자도 같다.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같다. 그 다음에 3번은요. 을의 소유권 취득의 적법성은 갑에 대해서. 을의 취득은 뭐죠? 무슨 등기다? 갑에서 을이가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는 두 가지 빼고 전 소유자나 제3자에 대해서도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4번 병의 을에 대한 피담보 채권의 존재. 아까 말했죠.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위 등기 내용을 신뢰했다. 믿었다면 등기가 저당권이 있고 갑에서 을로 등기가 되어 있고 병 앞으로 저당권이 되어 있다. 이것은 믿었다. 믿는 것은 선이 무가 실로 추정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27번은요. 중간생략 등기 합의하에 최종 매수인과 최초 매도인을 당사자라는 토지거래허가 중간생략 등기 플러스 토지거래허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맨 끝에 뭐다? 마이너스 무효 이렇게 그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요. 3번하고 2번하고 3번은 뭐냐면 여러분 보존 등기죠. 이중 보존 등기죠. 이중 보존 등기요. 보존 등기 봐봐. 이중 보존 등기는 동일인이다. 동일인 명의하고 명의자가 다르죠. 명의자가 다른 경우다. 동일인 명의는 무슨 등기가 무조건 유효다? 선 등기가 뭐가 된다? 유효가 되죠. 명의자가 다르다. 같지 않아. 동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다? 선 등기. 선 등기가 원인 무효이냐 아니냐? 선 등기가 원인 무효이다 아니다. 원인 무효이다? 그러면 후 등기가 유효이고 원인 무효가 아니다? 선 등기가 유효이다.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등기부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두 가지. 2번 하나의 부동산에서 줄고 등기 명의를 달리 3번 줄고 등기 명의를 달리 이렇게요. 그 다음에 5번 줄고 5번 동일한 등기 명의인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럼 5번부터 봐. 등기 명의 동일하죠? 그럼 무슨 등기가 유효이다? 선 등기가 유효이다. 맨 끝에요. 나중에 격려된 보존 등기는 유효이다 틀렸어. 나중에 격려된 보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동그라미 하고 써. 여기다가 등기부 취득시효 X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그러면 2번 봐봐요.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명의를 달리하죠. 그럼 두 번째 줄이요. 먼저 이루어진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나중에 격려된 보존 등기는 뭐다? 무효이다 동그라미 하고 등기부 취득시효 X. 등기부 취득시효가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 봐봐요. 등기 명의를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된 경우 선 등기가 허위의 등기 서류로 보존 등기 선 등기가 허위의 등기 서류로 보존 등기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알겠죠? 무효이다. 그러면 무슨 등기가 유효다? 후 등기가 유효예요. 그러니까 선 등기가 원인 무효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후 등기가 뭐가 된다? 유효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4번은요.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 가등기가 말소가 됐다. 그러면요. 말소 회복등기 가등기 회복등기 줄거 봐. 가등기 회복등기 누구한테 한다? 딱 기준. 누구한테? 써. 말소 당시 소유자. 1번 봐봐. 1번 갑이죠. 그다음에 2번요. 2번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됐어. 가등기. 이렇게 되는 경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되냐? 1번 갑이죠. 갑이고요. 2번요. 을 앞으로 가등기가 돼 있어. 가등기 을 앞으로. 그다음에 3번 병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돼 있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을의 가등기가 말소가 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을의 가등기가 말소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등기를 회복을 시켜야 되겠죠. 가등기를 회복할 때는 누구한테 회복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가등기가 말소할 때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죠. 갑한테 회복 등기를 해달라고 하고 여기는 말소 당시에 누구다? 병이죠. 병한테 회복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의료 2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디다 말소 회복 즉 맨 끝에 말소 당시의 소유자 딱 그 하나 말하면 돼. 말소 당시의 소유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러분요 하나만 더 봐봐요. 28번 한번 봐봐요. 하나의 부동산에 갑명의 소유권 등기가 된 후 다시 을명의 소유권 등기죠. 그러면 갑하고 갑명이 동그라미하고 을명이 동그라미 해봐.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벌써 다르죠. 그러면 명의자가 같다 틀리다? 틀리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틀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무슨 등기가 유효다? 그러면 안 되지. 봐봐. 우리가요 다르죠. 다르면 선 등기가 무효이냐 아니냐를 따져봐야지. 무효이면은 무슨 등기? 후등기. 무효가 아니면은 무슨 등기? 선등기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하냐? 1번. 갑이 허위의 등기 서류로 보존 등기를 했다. 1번. 딱. 그러면 선등기가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무조건 무슨 등기가 유효다? 후등기, 을등기가 유효다. 1번만 정답이네. 됐죠? 자, 29번은요. 1번. A 소유 부동산에 B가 문서를 위조했죠. 불법으로 소유권 이전께 경유했죠. 여기까지. A 소유 부동산인데 B가 문서를 위조했어. 그럼 누가 소유자? A가 소유자. 등기로 효력 발생 요건이다. A는 B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았어. 아직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았어. 을 B 등기 말소 안 했어. 그러면 누가 소유자?
여전히 A가 소유자다. A가 여전히. 왜? 아까 우리 전에 했잖아요. 회복 등기하기 전이라도 소유자다. A가. 알겠죠? 그걸 얘기하죠. 2번. B 소유 부동산이 경매가 됐어. 그런데 A가 경락받고 경락대금 완납 줄고,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는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부터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죠. 187조, 187조 이렇게. 디귿. B 소유 부동산에 B의 사망 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자 필요 없어. 우리가 상속 동그라미 187조, 등기 없이 상속인이 소유자. 상속인이 나타나든 말든 상속인이 있으면 무조건 소유자가 돼. 그런데 국가가요, 무주의 부동산으로 처리해가지고 국유 부동산으로 먼저 기속을 시켜버렸어. 그런데 나중에 상속인이 나타났어. 알겠죠? 여전히 누구 것이다. 여전히 A 것이다. 이건 뭐냐? 이거 봐봐. 이 말이 무슨 말하고 똑같냐? 이 기억하고 똑같아. 국가가 등기소를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갔단 말하고 똑같다고. 알겠죠? 왜? 소유자가 따로 있어 없어? 있는데 국가가 등기소를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갔단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그러면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상속인이 소유자다. 등기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리얼. B 소유 부동산을 매수한 A가 B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뭐 줄고,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이걸 무슨 판결이라고 그래? 이행 판결. 이러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조건 이행 판결이라고. 공유물 분할 그러면 형성 판결이라고. 뭐를 해야 돼? 등기해야 돼. 아직 등기했어 안 했어? 그럼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다. 미음. A는 그 소유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유했다. 그런데 A는 강박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했다. 강박을 이유로 취소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봐봐. 지금 이런 보면 A하고 B하고 계약을 했죠. 그러면 A가 B한테 등기했죠. 그런데 A가 B한테 강박을 당해서 취소를 해. 취소하게 되면 언제부터 무효다? 처음부터 무효죠. 그러면 소유권이 매수인에서 누가 앞으로 매도인한테 등기해야 돼? 등기 없이 복귀한다. 그러니까 갑이 A가 B하고 계약을 해서 B한테 등기를 했어. 그런데 갑이 사고나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해. 그러면 소유권은 매수인에서 매도인 앞으로 즉시로 복귀를 해. 등기해야지 등기 없이. 그러니까 누가 소유자다? B가 소유자다 이 말. 아니 A가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취소하기 전에 B는 이미 C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했네. 저당권을 설정했네. 그러면 A가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봐봐. 내가 아까 갑구 을구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 소유권은 갑구다가 해? 을구에다가 해? 아, 소유권을 갑구에다 해요? 그럼 을구에는 뭐를 해? 1번 C가 저당권이잖아요. 이 사람이 저당권 있으면 뭐예요? 저당권이 소유자가 아닌데. 지금 누가 소유자냐 물어봤잖아. 소유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 뭐죠? 갑구 아니에요? 갑구니까 1번, 2번 A에서 B로 갔는데 지금 갑하고 A하고 B하고 계약이 취소가 됐잖아요. 그럼 원래는 B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겠죠. 말소를 하지 않아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A가 소유자다. 등기로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 말 아니에요. C는 저당권자잖아요. 저당권자. 그럼 C는요? 취소 후에 저당을 받았죠. 취소 후에 저당권 받았죠? 전에야? 오케이. 전에 받았죠. 그러면 C는 저당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저당권 취득하고 난 다음에 취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C는 저당권자로서 보호된다 안 된다? 소부에서 무효니까 보호되지? 보호된다 이 말이죠. 보호된다. 왜요? 여기 취소죠. 취소하고 이거 말소등기죠. 말소등기니까 취소하기 전에는 후든 관계없이 누구는 보호된다? 무조건 선의는 무조건 보호돼.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하기 전이든 후든 무조건 누구는 보호돼? 선의는 보호돼. 선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저당권자는 취소하기 전에 저당권이든 취소 후 말소등기하기 전에 저당권이든 무조건 누구이면은 선의이면은 무조건 뭐가 된다? 보호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지 알겠죠? 자, 30번만 봐요. 을은 위조 문서를 사용하여 간명의 보존 등기를 이 부동산을 자기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후 부동산은 정으로 순차 전매되어 현재 정으로. 이게 여러분요, 이것은 등기부 취득시하고 같이 연결해서 봐야 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1번요. 1번 이렇게 누구죠? 갑이죠. 갑인데요. 2번요. 을이 위조했어. 그럼 여기서 누가 소유자? 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런데요, 여기 을의 등기니까 위조니까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3번. 병은 아무것도 모르고 선이 무과실로 샀다.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병은 선이 무과실로 소유권 취득, 먼저 등기 받았다니까.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왜? 등기는 무효인 등기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면 그 다음 사람 무조건 소유권 취득 못한다니까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4번 그러면 정은 우리 병의 것으로 알고 샀어.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소유권 취득할 수? 아니. 의뢰 등기 무효죠? 그러면 병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정도 소유자도 아니다? 그걸 공신원칙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신원칙. 알겠죠? 공신원칙은 한 대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3대, 4대 갈 수 있다니까요. 알겠죠? 병하고 정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의 등기가 4년, 이 사람의 등기가 6년이다. 그래서 이 등기를 합해가지고 모두 몇 년이다? 10년이다. 10년간 등기가 돼 있고 10년간 뭐라면 점유하게 되면 이 사람은 즉시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걸 등기부 있다.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근데 이때 점유는 뭐라 해야 된다? 자주 평온 공연 무슨 점유? 선의 플러스 뭐다? 무과실이다. 선의 무과실.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입증한다? 정이 입증한다. 정이. 그런데 여기서 또 정이요. 정은 등기해야 소유자가 된다. 즉시로 소유자가 된다. 즉시로 소유자가 된다. 왜? 이미 뭐가 됐으니까? 등기가 됐으니까. 그런데 5번 A가 또 등기소를 또 위조했대. 또 위조했어. 그럼 누가 소유자다? 여전히 정이 소유자다. 여전히 정이 소유자다. 왜? 등기로 효력 발생 요건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요. 만약에 이 병정이요. 이 사람이 3년이고 이 사람은 6년이야. 9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을하고 병하고 정하고 세 사람 을병정 1년, 3년, 6년 해가지고 10년을 해서 10년. 그러면 이 사람은 즉시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하지 마. 다 더해줘. 하지 말고 다. 없다. 왜 없다? 왜 없다? 이게 중요해. 왜 없다? 하자를 승계하죠? 근데 이 사람 봐봐. 이 사람은 증기소를 위조했죠? 위조했으면 자주다 타주다? 이 사람 타주밖에 없죠. 남의 거란 거 알고 산 거 아니에요. 남의 거란 거 알고. 그러니까 위조했죠. 그러니까 을은 타주니까 을의 것까지 승계하면 타주 점유가 돼버려. 그런데 병이나 정은 을의 것이라고 믿고 샀으니까 자주점유죠. 그리고 을하고 병은 자주점유인데 병하고 정은 자주점유인데 을의 것까지 돼버리면 타주가 돼.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냐? 등기부 취득시효를 할 때는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의뢰 등기가 무효에도 관계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그 무효인 등기가 어떤 무효인 등기가 되면 안 된다?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이다. 이중 보존 등기. 그런 경우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냥 유효나 무효인 등기도 되지만 이중 보존 등기로 무효인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여기서요. 2번, 3번 조금만 더 가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서요. 1번 이렇게 갑이죠? 갑이고 2번 지금 여기서 을이단 말이에요. 을. 알겠죠? 그럼 여기요. 3번 2번 우리가 3번요. 병이단 말이죠. 4번 정이란 말이죠. 정. 여기 돼 있죠? 이렇게. 아직 이 사람이 3년이고 여기 4년밖에 안 됐어. 여기는 2년. 이렇게. 알겠죠? 2년, 3년, 4년. 그럼 모두 몇 년이죠? 9년이 아니야? 3년이야. 그럼 이 사람은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아직? 아직 돼 안 돼? 이 사람 취득시효 했어 안 했어? 이 사람 위조해 있잖아. 위조 저기서. 그러니까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위조 안 했으면 되죠. 위조했으면 안 되죠. 여기서 문제요. 갑은 누구를 상대로 말소등기를 청구해야 되죠? 여러분 혹시 등기법 강의 배우고 있어요? 뭐 했을 때? 아니 그런 거 가지고 이거 위조했어. 을한테 가고 병한테 가고 정한테 갔어. 갑은 누구를 상대로 말소 청구를 해야 되냐고. 갑이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야? 갑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말소 청구하고 누구를 뭐라 할 수 있어? 진정명의 할 수 있다니까. 진정명의 할 수 있다니까. 말소하고 징계 청구. 그럼 말소 청구할 때 누구한테 말소 청구하냐고. 1번 을한테 한다. 1번 순차적으로 을병정으로 한다. 정병을로 한다. 병한테도 할 수 있다. 병만 그냥 꼭 집어서 병만 먼저 말소할 수도 있다. 그럼요. 말소를 할 때는 병가하고 이렇게 말소해야죠. 원래는 이렇게 말소해야죠. 그렇죠. 순차적으로 말소해야죠. 근데 판례가 뭐라 했냐? 이번 나온 판례는 병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중간에 병 등기만 말소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 왜? 이 사람이 소유자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등기를 말소할 때는 다 말소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굳이 순차적으로 할 필요 없이 병 거를 먼저 말소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갑이 소유자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건 말소 청구를 하죠. 말소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된다? 1번요. 갑에서 2번요. 으로 3번요. 병으로 4번요. 정이죠. 정등기 말소, 병등기 말소, 을등기 말소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병등기만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있다니까.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진정명의는요. 진정명의는 뭐다?
진정명 이렇게 하면 얼마나 지저분해. 다 말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진정명령 할 때는 누구한테 진정명령 해야 돼? 1번 을한테 해야 돼요? 병한테 해야 돼요? 정한테 해야 돼요? 진정명일은 할 때는 여기 이 정한테 갑이요. 정한테 내한테 이전 듣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노노노노노 갑한테 이전 듣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죠? 이걸 진정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봐봐. 그러면 진정명의를 했다. 말소 등기를 했단 말은 지금 여기서 등기소가 위조됐죠. 여기서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니까 이 사람이 소유권에 의해서 말소 청구 이 말이잖아요. 소유권에 의해서 진정명의 이 말이잖아요.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물권적이다. 몇 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소멸시효가 걸리지? 아니한다. 뭐니까? 소유자니까. 그런데요, 갑이요, 병이나 정이나 을, 병, 정을 상대로 말소 청구를 했는데 갑이 패소했어, 패소. 패소했단 말은 소유자가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패소했단 말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란 말이 똑같죠.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정명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얘기해. 그럼 뭐냐? 갑이 말소 청구를 하는 것하고 갑이 진정명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둘 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을 청구해. 소유권에 대한 물권을 청구해. 법적 성질이 둘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둘 다 소유권에. 그런데 갑이 말소 청구를 했다가 패소했단 말은 갑이 그럼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진정명의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여기서 알 수 있어. 뭘 알 수 있냐? 우리가 말소 청구하고 진정명의는 법적 성질이 똑같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진정명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말소 청구는 순차적으로 말소를 청구해야 되지만 중간자를 상대로 말소 청구할 수도 있다. 알겠죠? 이렇게. 이게 최근에 나온 판례니까. 알겠죠? 자, 그럼 봐요. 30번에 1번 정명의로 경제된 소유권 인등기는 병과 정이 선인 경우에도 무효인 등기다. 왜 줄고요? 병과 정이 선인 경우에도 무효인 등기. 거기가 줄고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요. 왜 그러냐? 그다음 공신력이 있어.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갑은 을병정 전부를 상대로 차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번 갑은 정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등기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번은요. 갑이 정을 상대로 제기한 말소 청구의 소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죠. 갑은 이전 등기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이전 등기는 다른 이전 등기 할 때 이전 등기는 진정명의예요. 진정명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왜 없냐? 4번이에요. 4번. 4번은 뭐냐? 말소 청구하고 진정명의는 둘 다 법적 성질을 같이 한다. 맨 끝에.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그럼 등기 취득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이 지금 등기를 위조했죠? 을의 것을 포함해야 돼? 빼야 돼? 빼야죠. 을병정 앞에서 10년. 그게 틀렸어. 을병정에서 누굴 빼야 돼? 을을 빼고 병과 정을 앞에서 10년이 돼야지. 그래서 첫 번째 가운데면 을병정의 점유기간의 합이 10년이 경과하면 틀렸다니까. 병하고 정만 합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